애플이 쏘아올린 M1 반도체 회사들이 흔들린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애플에서 암 기반 CPU로 맥북을 출시한다고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할게요. 참고로 15년 전에는 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인텔에서 이제 애플에서 자체 생산한 CPU를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15년 전엔 반대였어요. 파워PC라는 이제 IBM에서 만든 CPU에서 이제 그거를 인텔 X86 기반으로 바꾸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되게 좀, 그러면 이제 이거 호환되는 거 아니야? 사실 지금 옛날에는 그 CPU가 파워PC인 경우에는 윈도우를 깔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 부트캠프 설치해서 이제 윈도우도 깔고, 그 다음에 맥 OS도 해서 이제 듀얼 부팅 가능하게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인텔 CPU를 안 써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되게 대중화되고 지금 사실 맥OS 안 쓰고 윈도우 깔아서 맥을 쓰는 사람들 봤거든요. 저는 노트북 그 약간 간지 때문에. 아무튼 옛날에는 지금이랑 반대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인텔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암 기반의 자체 설계한 CPU로 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옛날 돌고 도는 이 흐름을 보면 알게 돼요. 최초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모토로라 CPU를 이용해서 이제 맥을 만들고 그 다음 이걸 만들다가 이제 IBM에서는 이제 보통 IBM에서 이 당시에서 제일 그 서버용 PC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PC가 아니라 서버용 컴퓨터? 보통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컴퓨터를 이제 IBM에서 만들었는데 이 성능이 좋은데 이걸 요거에만 쓰기엔 좀 아까웠는데 마침 애플에서 이제 개인용 PC를 만들면서 이거를 그러면 모토로라랑 IBM이랑 애플이랑 세 곳이 이제 협약을 맺고 CPU를 이제 가정용 PC에 쓰는 걸로 이제 해서 이 파워 PC를 가정용 PC로 이제 애플에서 만드는 거를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는 이제 모토로라가 이때 썼던 CPU를 같이 참여해서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같은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때 이제 2005년에 인텔 CPU로 바꾼다는 전략을 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때는 왜 이걸로 바꿨느냐. 이때가 참고로 이제 윈도우랑 인텔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윈텔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래서 윈도우의 인텔 CPU. 이게 엄청 잘 나가서 옛날에는 PC, 그 개인용 PC 시장이 되게 작고 다 서버 시장, 메인프레임 시장이 컸거든요. 이렇게. 게임 PC는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작았는데, 시장이 작았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랑 인텔에서 점점 시장을 점점 키우고, 얘도 이제 IBM에서도 이거를 대항마로 하려고 여기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만든 건데, 얘가 이제 넘사벽으로 너무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IBM이랑 모토로라 이쪽에서 이제 CPU 만드는 게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점점 약간 삽질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CPU 성능도 조금 안 좋고 점점 여기서 성능도 안 좋고 약간 그런 선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때 인텔로 넘어간 거고 이때 성공적으로 잘 넘어갔다고 좀 봐요. 왜냐면 옛날에는 윈도우를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맥OS 밀고 윈도우를 깔거나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디자인만 보고 이 컴퓨터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사용 여기서 이제 뭐 부트캠프 같은 게 나오면서 윈도우도 여기 같이 어차피 CPU가 아키텍처가 같기 때문에 뭐 윈도우를 쓰든 맥OS를 쓰든 이게 소프트웨어 선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참고로 말하면 인텔이랑 이제 이 암 계열이나 파워PC 계열 이쪽에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보면
인텔 CPU X86 계열 CPU는 보통 명령어들을 멀티미디어나 여러 가지 또 명령어들이 있으면 그 복잡한 연산이나 어떤 그 기능을 하는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를 처리하는 걸 여기다 그냥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 CPU 아키텍처의 특징이 성능을 높일 때 명령어 셋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워PC나 이제 ARM 기반의 CPU는 명령어를 가장 심플하게 유지하고 그거를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CPU 아키텍처의 그 컨셉이 달라요.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는 명령어를 최소화하니까 더하기 빼기로만 계산을 하고 여기선 더하기 빼기가 있고 근데 곱셈이랑 나눗셈은 사실 곱셈은 더하기를 여러 번 하면 되고 나누기는 빼기를 여러 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파워PC나 암 기반에서는 요 명령어로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그건 필요 없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져서 발전이 됐고, 이런 X86 계열은 이제 명령어를 더 많이 넣어서 성능을 높이는 형태로 올렸기 때문에 곱셈이 필요해. 그럼 곱셈을 처리하는 명령어를 넣지. 이건 이런 식으로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딱 그게 맞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 셋을 박아 넣는 형태로 성능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그 M1 칩으로 그 컴퓨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성능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요즘에 ARM CPU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아키텍처의 한계 때문에 성능이 안 좋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막상 까보고 벤치마킹 성능으로 보면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 그거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거고요. 이 아키텍처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 그냥 참고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게 된 거는 인텔이 삽질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보면 파워PC에서 인텔로 넘어간 건 인텔이 워낙 잘 나가고 파워PC 쪽 CPU는 좀 점점 발전이 더뎌져서 그런 건데 이번엔 반대로 인텔 CPU 쪽 만드는 게 성능이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인텔에서 성능이 빡빡 올라가야 되는데 미세공정 뒤처지면서 다음 세대 CPU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가격은 새 CPU가 나왔으니까 더 비싼데. 그러니까 이게 미세공정을 못 쫓아가니까 성능이 이제 AMD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MD에서 이제 라이젠이라는 CPU가 나오면서 가성비 좋고 멀티코어도 더 공정도 더 미세화되면서 가격이 더 싸게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계속 성능이 약간 정체돼 있고 AMD는 싸게 계속 코어 늘리면서 파니까 인텔은 당연히 안 사죠. 사람들이 데스크탑 시장에서도 많이 점유율이 뺏겼어요. AMD에서. 이렇게 보면 서버 시장이 있고 데스크탑 시장이 있고 이제 어떻게 노트북 시장이 있는데 데스크탑이랑 노트북 일부를 지금 AMD가 가져간 거고요. 서버도 지금 AMD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노트북이 이제 애플 쪽에서도 이제 맥북을 일부 여기 있으면 이거를 이제 애플이 직접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된 이유는 인텔이 잘 만들었으면 애플에서 굳이 이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인텔에서 워낙 발목을 잡고 있고 이러니까 애플에서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죠. 보면 그 인텔의 주가랑 AMD 주가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얘가 이제 성능을 계속 못 내고 그런 AMD는 이제 가격도 좋게 하고 막 코어도 더 막 때려 박아 놓고 성능은 좋아지고 미세공정 올라가면 또 공정이 높아진다는 거는 집적도가 더 높아지니까 더 하나의 뭐 웨이퍼에서 더 많은 걸 찍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단가도 싸게 찍어낼 수 있고 인텔은 점점 약간 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에서는 이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저는 그래서 AMD CPU를 쓰려나 했는데 지금 옛날에 왜 AMD 거 안 쓰지 했는데 AMD도
뒤에 말하겠지만 AMD는 설계만 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산량을 쫓아가기 힘든 거예요. 인텔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같이 하거든요. 인텔 삽질로 맥북 성능은 계속 제자리니까 애플이 이렇게 선택한 건 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텔은 설계랑 생산을 같이 하고 AMD는 설계만 한다고 했잖아요. 애플도 공장은 없어요. 그리고 M1 칩은 온화도 공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해주는 업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운더리 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TSMC에서 이게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설계도를 받으면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업체예요. 그리고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하면 이제 그 반도체가 나오겠죠. 인텔은 참고로 설계랑 생산을 같이 해서 CPU를 설계도 하고 생산도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애플 같은 경우는 CPU 이번에 M1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설계만 한 거지 생산은 애플에서 하는 게 아니라 TSMC에 맡겼어요. 이런 구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TSMC랑 삼성이랑 그런 걸 얘기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인텔은 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생산했잖아요. 근데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AMD는 여긴 다 설계업체예요. 팹리스 업체라고 해서 설계만 해요. TSMC는 생산만 해요. 그러니까 인텔에서는 자기가 자급자족이 다 가능했는데 이제 인텔이 자꾸 삽질을 하니까 얘네들은 물건이 안 팔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이 설계를 하고 생산을 맡기니까 TSMC에서 여기는 설계만 하니까 생산하는 양이 얘한테 다 병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TSMC가 생산을 해주고 있으니까 설계업체는 이렇게 많아지고 여기 보면 이게 모바일 칩셋이고 이게 노트북용 칩셋이고 이게 그래픽카드 AMD용 CPU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왜 TSMC만 쓰냐 이런 얘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글로벌 파운더리 시장 업체 점유율인데 이 3위 밑에는 10나노로 다 이상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아까 전에 M1 몇 나노라고요? 5나노예요, 5나노. 여기 10나노예요. 그거 M1 칩셋을 못 만들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TSMC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더리 그거를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최근부터 이제 한 거여서 이제 그 고객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TSMC가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세 공정을 해야지 뭐 성능이나 이런 뭐 단가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좋아지니까요. 발열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TSMC에 생산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 주가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밖에 해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거든요. 삼성전자 1, 2위를 제외하면 얘네들 못해요, 이런 거. 근데 이 점유율 격차가 엄청나죠. 삼성은 지금 17.4%인데 TSMC는 53.9%예요. 여기에 있는 시장 일부와 여기는 초과되는 물량을 삼성이 받아가면 이 점유율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점유율이 안 늘어나더라도 파이가 커지니까 삼성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5나노 공정 양산 이제 엑시노트 쪽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파운드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삼성도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 계속 그 10나노 미만의 공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M1 칩셋이 몇 나노라고 했죠? 5나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노트 이 5나노 공정 양산이 시작된다는 거는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TSMC에서 물량을 소화를 못하면 삼성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5나노를 만들었다는 거, 양산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양산을 했다는 거는 그 물량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마 이게 최고 원래 6만원 계속 못 깨고 있다가 요즘에 6만 4천 원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도. TSMC로는 이 수요를 감당을 절대 못하기 때문에 삼성한테 그 수요가 일부 갈 거고
또 재밌는 게 지금 인텔이 삽질하면서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텔이 삽질하면서 노트북 쪽이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했고 CPU 쪽 발목 잡은 거는 AMD가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는 설계만 하는 업체니까 생산을 해야 되니까 TSMC에서 이제 TSMC에서 이것 좀 생산해줘 해서 이 생산 여기에 이제 수요가 엄청 올라가고 이런 인텔 삽질로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주 과거에 보면 인텔도 지금 CPU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메모리도 만들었어요. 메모리 시장에 실제 80%까지 석권한 1위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일본에 밀려서 디램을 포기한 상황인데 그때도 뭐 이렇게 삽질을 해서 사실상 포기를 하게 된 건지 그건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텔에서 약간 삐끗했을 때 그 시장을 먹는 캐파를 먹는 사람들이 꽤 많이 큰 거죠. 이때는 물론 일본이 먹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킨 게임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이 그 디램 시장을 먹었죠. 지금 인텔에 삽질하고 있어서 이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이 일이 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 처음에는 인텔을 그냥 배당이나 그런 너무 폭락을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지금 상황이 옛날에 이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